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죠. 그리고 20일 날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성명을 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짐들을 막 다 불태웠어. 하다못해 중국이 줬던 뭐 이런 음식물도 받지 마라, 담배도 받지 마라. 왜? 도청 장치가 있을까 봐.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중국을 출발을 하기 전에 개인 휴대폰들은 다 놓고 갔어요. 거기 정부에서 지원해준 이런 핸드폰을 갖고 그걸로 다 대체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은 즉슨 미국과 이번에 중국의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막 협상을 하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스탠스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더 대조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5월 20일 날 러중, 뭐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죠. 어떤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냐면 에너지, 반미 연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된 쟁점이 뭐냐면 자극화 질서, 에너지 협력 강화, 달러 의존도 축소, 위안화 루브라 결제 확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상을 하고 했는데 이렇다 뭐 저렇다 할 게 없어. 뭐를 사주기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좋지가 않았어.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만나서 좋은 이런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푸틴도 중국한테 에너지 뭐 LNG 잘 팔 거다. 에너지 공급할 거다. 그리고 중국도 에너지 협력에 관련해서 우리 호르무즈 해협이 잠겨 있어도 러시아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피력을 했어요.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야, 반미 연대가 강해졌구나.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해가지고 미국이랑 싸우겠구나. 이런 뉘앙스를 받아들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이거 얘기 드렸었죠. 2022년도에도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중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를 했었죠. 그때 푸틴을 불러가지고 막 오색 막 만찬을 했어. 성대하게 환영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때도 미국을 팽한다. 러시아랑 중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을 없앤다. 라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죠.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국가 경계면이 닿아 있는 국가끼리는 서로 친해질 수 없다예요. 겉으로만 좋은 척 하는 거죠. 저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가 공산품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의존을 중국한테 많이 해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한테도 다 공급망을 다각화해 놓은 상태예요. 중국은 어떨까? 러시아의 에너지 뭐 원자재 오케이 많이 받아. 근데 중동도 받고 다른 데도 받고 남미도 받고 다 공급망을 다각화해 놨어요. 그 말은 즉슨 어떤 뜻이냐면 러시아랑 중국이랑 언제든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한테 의존도를 낮추려면 당연히 러시아한테만 LNG나 뭐 원유를 사. 전쟁이 터지면은 전차도 앞에다가 기동을 시켜놔야 될 거고 근데 원유가 없어. 그럼 러시아한테 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영토 분쟁이 국경면이 맞닿아 있는 두 국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막 사이 좋아요, 뭐 좋습니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고 진짜 사이가 막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편을 먹고 미국이랑 막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반미 연대가 강해졌다 이런 해석을 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아랍이 탈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패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고? 오펙에서 아랍이 탈퇴를 했고 오펙이 흔들린다는 건 뭔 뜻이다? 그동안 중동에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미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심의 에너지 패권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얘기 드렸었죠.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그 공동성명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에너지예요. 왜 에너지가 많이 나왔냐면 중국이 미국을 홀대시했죠. 야, 괜찮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우리 도움 안 준다고는 했지만 이란산 원유 살 거야. 그 말은 즉슨 뭔 뜻이냐면 미국 너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고 있어도 우리는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곳이 많아.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러시아에서 살 수 있어. 돈 많아 우리. 중동 아니어도 돼. 다른 데 살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선 이번 러시아와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미국한테 뭐를 보여주고 싶다? 우리 호르무즈 해협 잠겨 있어도 러시아한테 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았어요. 공동성명서에. 자, 러시아에서 입장에서도 에너지라는 단어가 많았죠. 왜?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니까 중동 에너지 패권이 흔들려. 그러면서 급부상한 게 있어. 누굴까? 미국도 있겠지만 북미 쪽 얘네들 셰일오일 기업들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러시아가 유럽한테 팔았었던 LNG 원유를 이젠 중국한테도 팔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서에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자,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중국이 좋을 거다. 중동의 싼 원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중국이 좋을 겁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이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미 중국의 가장 강점이 뭐였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잘 되어 있어.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원유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다각화해 놨어요. 우리나라처럼 중동에 막 몰빵이 되는 게 아니라 중동, 러시아, 이란, 아프리카 얘네들한테 다 받을 수 있게끔 중국이 가장 약점이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를 모든 국가들한테 받을 수 있게끔 다각화를 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면 많은 부분을 못 받죠.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잠겼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이 날아갔고 누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이란, 아프리카 얘네들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존에는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뭐 이란 4개의 공급망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시키면서 싸게 원유를 살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미국이 반미 국가로 막 스위프트망에서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얘네들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유가보다 낮게 거래를 했었어요. 매수를. 근데 지금은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곳에 구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 전에는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더라도 중국이 무조건 좋을 수 있을까? 응? 내가 1리터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원유를 사왔어.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는 1리터에 1,500원에 사와야 돼. 왜 1,000원에 사왔냐면 미국이 러시아랑 이란을 원유를 규제를 때리니까 시장가보다 더 싸게 사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란이랑 러시아에 대한 원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죠. 그럼 기존에 시장에서 싸게 샀던 가격보다는 더 싸게 못 사요. 더 비싸게 사야 돼, 오히려. 그럼 중국 입장에서 1리터에 1,000원에 샀다 그러면 전쟁 이후에는 1,500원에 사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풀린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득이 아니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가는 원유들이 있죠? 기존에는 보험료, 그리고 뭐 통행료 이런 게 없었어요. 1리터에 1,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리터에 1,500원에 팔아야 돼요. 중동을 거쳐서 나가는 원유들은.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렴한 원유를 갖고 에너지를 갖고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 저렴한 단가의 제조업 기반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중국의 특징이 뭐예요? 경쟁력이. 저렴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죠. 근데 저렴하게 만들려면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야지. 근데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더라도 중국이 무조건 수혜는 아니다. 좋진 않다. 자, 그럼 우리 러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러시아는 2022년도 러우 전쟁 딱 터지고 나서 유럽이라는 고객들을 잃었어요. 유럽에서 뭐 LNG 원유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잃었어. 자, 그럼 볼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잃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사줄 수 있는 고객이 필요해. 근데 그동안에는 중국이 사줬거든요. 근데 미국이 러시아를 막 규제를 때리고 스위프트망에서 막 제재를 때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시장 가격이 100달러면 야, 우리 한 70달러에 살게. 싸게 줘라. 어차피 너네 못 팔잖아. 우리 아니면 못 팔잖아. 오케이. 어쩔 수 없다. 팔게. 저렴하게 팔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국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면서 급한 거를 알아. 사야 돼, 어딘가.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중동전쟁 전에는 중국이 갑이었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갑이 돼버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안화뿐만 아니라 지네들 루블화까지 결제망에 넣어버린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되겠죠. 중국 너네 살 거야 많이? 원유? 오케이. 대신 루블화를 일정 비용 사용하게 해줘.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이번 중동전쟁이 터지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됐습니다. 봉쇄가 되고 나서 누가 수혜를 가져가고 있을까?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고 있죠. 중국 수혜일까요? 아니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된다니까, 에너지를. 러시아한테 더 빌붙게 생겼어요. 러시아도 만약에 안 판다 그러면 중국 흔들려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한테 받을 거야? 중동 막히면.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은 어떨까요? 나쁘지 않죠.
그동안 에너지 패권을 누가 들고 있었냐면 중동이 들고 있었어요. 오펙, 오펙 플러스. 근데 지금 아랍이 나가면서 균열이 깨질랑 말랑하고 있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누가 지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투닥투닥 하면서 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자, 내가 원유를 수입받는 기업인데 올해 2월 달에 중동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원유를 어디에서 조달받아야 될지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하는 기간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면 어디에서 원유를 받겠어요? 내가 원유를 당장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야 돼. 제조업체야. 1번 중동, 2번 미국, 3번 러시아.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 물론 저렴하게 주는 곳, 뭐 빨리 조달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겠지만 일단 선택지에서 중동은 보류할 가능성이 높겠죠. 러시아하고 미국이겠죠.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라도 터지면 물건 못 만들어요. 한 달, 두 달 물건 못 만들면 내 기업이 망해버려. 없어져.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조달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장에 원유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에너지 패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중동에서 미국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넣자면 러시아까지. 이해되셨죠?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 보험료 더 붙고요. 통행료 붙을 거고요. 이것저것 수수료가 다 붙을 거예요. 그럼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자냐? 일단 첫 번째 중동이겠죠. 원유를 싸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럼 중동의 산유국들, 그리고 중동 국가들. 자,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은 왜 똥줄 탈까? 중국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죠. 러시아랑 이란은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편이야. 반미 국가니까. 같은 편이면서도 경쟁 국가죠. 왜? 러시아도 원유 팔고 이란도 원유 팔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산대. 야, 중동에 좀 비중을 조금 낮추겠대. 그럼 이란 원유는? 그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 원유를 파는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부정적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중동에 있는 국가들, 에너지 패권 국가들, 얘네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막히게 되면 누가 좋을 거냐? 미국 당연히 좋겠죠. 가장 최대 많은 수혜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뜰 거고. 푸틴과 시진핑의 공동 성명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은 야, 미국 이제 빠졌다. 미국 이제 큰일 났다. 중국과 러시아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피해자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미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러시아는 중국이 내 최대 고객인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데려가는 거야. 근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닿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때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중국이랑 싸우면서 원유 공급을 안 해주겠죠. LNG 공급을 안 해주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고 중국이 모를까요? 아니요. 잘 알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 비중을 단기적으로 늘리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는 계속해서 낮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한테 원유 많이 못 사요. 사면 안 돼. 지금이 필요하니까 사겠지만 왜? 국경을 맞닿아 있잖아요. 언제든지 싸움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프리카, 뭐 중동, 그래서 얘네들 많이 산 건데 얘네들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다? 중국과 중동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크죠. 물론 수혜를 가져간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가장 크다. 그럼 결국 누가 가져간다? 미국과 러시아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존에는 오펙 플러스라는 이런 에너지 협력체 전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협력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가 지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러시아, 미국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기존에는 오펙 플러스 중동 중심의 에너지 패권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매크로 관점을 배웠어. 우리가 실제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됩니까? 내가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섹터가 있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관련된, 중동 관련된 에너지 기업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오늘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배웠죠?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미국과 러시아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을 담고 있으면 미국과 러시아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로 이동해 줄 수 있겠죠. 저평가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미 고평가나 뭐 어느 정도 좀 밸류가 있는 건 미국, 안전성은 미국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 무조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야 돼. 그리고 에너지 수입을 좀 싸게 해야지 얘네들 뭐 마진 단가가 많이 남아. 그런 기업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하필 수입하는 기업이 중동에 있는 기업들이네. 그럼 걔네들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내 포트폴리오에 신발을 파는 공장 기업을 내가 담아놨어. 신발을 파는 회사야. 근데 그 신발을 팔려면은 뭐 원유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그 에너지 수입을 중동에서 해. 그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겠죠.